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원래 정치 얘기만 나누는 정치 시그널인데 헌법학자를 이렇게 모셔서 여쭤보게 될 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본의 아니게 좀 공부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좀 결론을 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좀 수기가 길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처음에 국민 누구나가 생각했듯이 탄핵이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였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 초기 재판 분위기도 탄핵을 전제로 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하고,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서둘다 보니까 재판이 좀 불공정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부실하기도 했었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허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수사 기록을 송부받지 못하는데 네. 그런 기록을 송부받았다든지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문 권한대행은 네.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 의결서를 작성해서 보내는데, 네. 소위 말하는 소장 같은 건데, 예. 거기에 이제 증거자료가 붙거든요. 그 증거자료 모두다가 다 언론 매스컴의 보도도 내용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럼 우리 법적으로 그걸 전문 증거, 다시 말해서 들은 얘기를 옮긴 얘기가 되니까 네.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 남아있는 증거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들은 증언 요 정도 네. 밖에는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다. 예.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파면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느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재판관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법리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 처음에 비상계엄 할 때의 분위기처럼 네. 무조건 잘못했느냐, 예.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해하는 마음이 일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리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게다가 또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그 모양새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안 서두르고 차분하게 가도 되는 상황이고, 원래 이 대통령 탄핵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가라앉혀서 그러면서 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서 뭐 탄핵이 되든 또 탄핵 기각이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거대 야당답게 네. 내가 볼 땐 차분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강압적인 모양도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권자는 난데 네.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정치인들 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로 보일까,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뭐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광화문 스트리트는 완전히 탄핵 반대가 훨씬 더 많은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고.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초반에 생각했던 8대 빵 탄핵 예. 또는 뭐 밀려도 6대2 탄핵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쉽지 못한 않다. 상황이 됐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수 재판관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황도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좀 안 들린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의자를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앉아주시면. 네.
예, 좀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10년간 재판관이 아니고 연구관. 연구관이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8명의 재판관이고 그 밑에 연구관분들이 예.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하여튼 이제 연구관들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 재판도 진행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재판 연구관으로 10년간 일을 하셔서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그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조금씩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 증거 능력의 인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숫자를 박아서 지금 5대3 데드락 상태에 걸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사건 때 4대4가 나왔죠. 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분의 재판관님은 이제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쪽에 가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 중에 이제 어떤 성향일까 이렇게 분석이 대충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생각해도 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각하가 2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각이 1분 계셨고, 기각이 이제 여러 분 계셨지만 그 중에서 완전히 법 위반이 없다는 기각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 재판부 8분 중에서 지금 다퉈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는 아마 강력하게 그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머지 1분은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네. 뭐 이런 분위기라고 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럼 그전에는 선고가 가능할 건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날짜가 빠르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런 날짜들이 좀 거론은 되는데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결정문은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동안에 그런가요?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선고할 때 이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 다시 말해서 인용할 때의 결정문, 또 기각할 때의 결정문, 기타 여러 가지 결정문들, 핵심적인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서 그다음에 네.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태이고, 또 개별 의견 쓰시는 재판관님들은 따로 당신 혼자서 또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결정문은 준비되어 있고, 예. 그럼 하시라도 편결해서 그 다음에 선고 임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란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네.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글쎄요, 요즘 이제 정치권이 너무 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정치권이 좀 조용해지면은 조금 적당히 끌다가 선고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양쪽 여론전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뭐 이런 경쟁을 하는 와중이어서 예. 헌재가 오히려 빠른 결정으로 이 논란을 좀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예, 것 저는 같습니다. 좀 초반에는 사실은 좀 늦춰서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좀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헌법학자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대로 선고를 한다면은 파면이 된다기보다는 좀 각하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기각이나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헌재가 선고기를 못 잡고 좀 길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변론기일 때 보여줬던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걸 종합해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네. 심리를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왜 그러냐면은 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중대 사건 중에 네. 가령 살인죄 사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살인자가 자기의 중요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변명은 다 들어준다고요. 네. 뭐 나중에 사형을 선고하는 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변명, 항변이 뭐냐면은 우리 혹시 우리 부장님 뭐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부정선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였다고요. 네. 부정선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실제로 비상계엄 할 때 보면은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보다 오히려 중앙선관위, 뭐 수원연수원에 더 많이 갔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평소 네. 같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무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제일 핵심 주장과 핵심 입증 방법을 거부한 거라서 예.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네.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내란죄는 이미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목적범이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를 입증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란죄는 일단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계엄법 위반인데 네. 계엄법 위반의 경우에도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부정선거를 입증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과다하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과다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목적이 국민을 위한 거였으니까 네. 이런 공무원한테 과연 국민들이 너 파면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과 입증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로서는 변론을 제기한 뒤에 예. 그 부분을 차분히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이 뭐랄까 파면돼야 될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좋을지를 여론이 결정할 거고 그때 예. 헌법재판소는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에 저 속에 있는 깊은 생각입니다. 그 포인트에서 교수님은 좀 뭔가 절차가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뭐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너무 큰 무리수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그거 헌법에 예. 위반되는 거 아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파면당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야?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네. 이미 결론난 얘기를 다시 한다? 네. 이상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소법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일사부재리예요. 예. 한번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뭐 한다는 게 법을 흔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아해 하는 거고 또 게다가 국무위원들을 갖다 다수를 또 뭐 줄탄핵시켜서 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허문란이죠. 이렇게 반대측 국힘에서 말하는 국허문란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국무회의의 뭐랄까 개의 조건이 있어요. 개의 요건이 예. 과반수로 돼 있는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걸 수정을 할수 바꿔야 있는 되는 거죠?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 볼 때는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줄타내기 시작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낮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탄핵제도 자체가 예. 공무원이 그냥 잘못한 거를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이 공무원이 파면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만일에 파면할 사유도 아닌데 뭐 정직 3개월이나 감봉이나 이 정도 되는 사유 가지고서 자꾸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남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점점 불리한 것만 자기한테 쌓고 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왜-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고, 네. 그 사법 리스크를 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정치인으로서 네.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많다. 그것이 네. 범죄 행위다라고 네.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거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있고 예. 그 와중 속에서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금 빨리 탄핵을 시켜라라는 쪽으로다가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주말 동안 뭐 탄핵 반대 집회도 모이고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연일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보수 집회 쪽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거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거야 이제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개 제가 이번에 이제 광화문 그 집회를 거의 개근을 했어요. 야, 계속 나가셨군요. 예, 계속 나가서 봤어요. 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전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내전 상황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꾸준히 봤는데 예. 현재 그 광화문의 상황은 탄핵 반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꾸준히 많았어요. 초반에는 탄핵 소추 의결할 때만 해도 예.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훨씬 컸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두세 주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거의 요즘에는 뭐 한 2배 이상은 꼭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연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흥분을 한다고요, 주로. 네. 흥분하니까 이제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의사오적 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그 프랭카드에 보게 되면은 뭐 죽이자 살리자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과격해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식물원제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선고를 못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채로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좀 연장하자 이런 법안을 좀 논의한다고 해요. 이거 자체는 좀 위헌적인 법 개정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예. 보진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한시적으로? 아니 한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예. 법률을 개정해서 네.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제 다음 재판관 선임 때까지 이제 그 임기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조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임기 조항, 만료 조항뿐만 아니라 정년 조항도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있다고요. 예. 임기 6년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임기도 있고 그 다음에 70세까지밖에는 뭐랄까 정년이 70세예요. 그러니까 네. 6세쯤 이제 재판관이 되면은 4년 뒤에 이제 퇴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항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더 연장해서 한다는 그 조항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가까이 오면은 원래는 미리미리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도 미리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거는 국회, 특히 이제 야당의 문제점이 컸었죠. 이거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전에 사실은 이 8인 체제 이전에 6인 체제를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국회가 선출해야 되는 몫이에요. 세 분 다. 네, 맞아요. 예, 그때 국회에선 선출하지 않았어요. 예. 민주당이 그때는 선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대로 놔두고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뭐만 했냐면은 검사, 또 방통위원장, 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 의결을 계속했어요. 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 예. 그 직무가 정지가 되면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네. 그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일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 탄핵 소출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보고 나서 국회가 이제 와서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 스스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정당인지 아니면 지금 붕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건지 예. 하는 걸 스스로 돌아보려야 된다. 왜냐 민주당의 원류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분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5천만 국민의 다음 앞길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네. 다수당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당장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네.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고요. 예. 국민의 미래라고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아마 비상계엄 전에 그 당시에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에만 더 집중을 했던 민주당이 예. 비상계엄 이후가 되니까 뭐 빨리 이제 재판관들 임명도 서두르고 예. 뭐 그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나오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로 뒤바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기 자판이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예. 이게 실제로 파기 자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공세를 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파기 자판의 가능성? 예, 그렇습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2심 재판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볼 때 충분히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볼 때 스스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은 자판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파기 환송하는 거는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거 2심에서 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 그때 환송하는 거고 네. 원래 그렇지 않으면 파기 자판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1심, 2심에 거쳐서 충분히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대법원에서 파기한다면 자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뭐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너무 큰 무리수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그거 헌법에 예. 위반되는 거 아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파면당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야?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네. 이미 결론난 얘기를 다시 한다? 네. 이상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소법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일사부재리예요. 예. 한번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뭐 한다는 게 법을 흔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아해하는 거고 또 게다가 국무위원들을 갖다 다수를 또 뭐 줄탄핵시켜서 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허문란이죠. 이렇게 반대측 국힘에서 말하는 국허문란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국무회의의 개의 조건이 있어요. 개의 요건이 예. 과반수로 돼 있는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걸 조정을 할수 바꿔야 있는 되는 거죠?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 볼 때는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줄타내기 시작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낮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탄핵제도 자체가 예. 공무원이 그냥 잘못한 거를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이 공무원이 파면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탄핵 소추하는 거거든요. 예. 만일에 파면할 사유도 아닌데 뭐 정직 3개월이나 감봉이나 이 정도 되는 사유 가지고서 지금 자꾸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때 남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점점 불리한 것만 자기한테 쌓고 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고, 네. 그 사법 리스크를 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정치인으로서 네.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많다. 그것이 네. 범죄 행위다라고 네.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거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있고 예. 그 와중 속에서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금 빨리 탄핵을 시켜라라는 쪽으로다가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주말 동안 뭐 탄핵 반대 집회도 모이고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연일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보수 집회 쪽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거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그거야 이제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개 제가 이번에 이제 광화문 그 집회를 거의 개근을 했어요. 아, 계속 나가셨군요. 예, 계속 나가서 봤어요. 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전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내전 상황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꾸준히 봤는데 예. 현재 그 광화문의 상황은 탄핵 반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꾸준히 많았어요. 초반에는 탄핵 소추 의결할 때만 해도 예.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훨씬 컸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두세 주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거의 요즘에는 뭐 한 2배 이상은 꼭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연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흥분을 한다고요, 주로. 네. 흥분하니까 이제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을사오적 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그 프랭카드에 보게 되면은 뭐 죽이자 살리자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과격해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식물원제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선고를 못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채로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좀 연장하자, 이런 법안을 좀 논의한다고 해요. 이거 자체는 좀 위헌적인 법 개정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예. 보진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한시적으로? 아니, 한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예. 법률을 개정해서 네.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제 다음 재판관 선임 때까지 이제 그 임기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조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임기 조항, 만료 조항뿐만 아니라 정년 조항도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있다고요. 예. 임기 6년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임기도 있고 그 다음에 70세까지밖에는 뭐랄까 정년이 70세예요. 그러니까 네. 60한 6세쯤 이제 재판관이 되면은 4년 뒤에 이제 퇴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항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더 연장해서 한다는 그 조항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가까이 오면은 원래는 미리미리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도 미리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거는 국회 특히 이제 야당의 문제점이 컸었죠. 이거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전에 사실은 이 8인 체제 이전에 6인 체제를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국회가 선출해야 되는 몫이에요. 세 분 다. 네, 맞아요. 예, 그때 국회에선 선출하지 않았어요. 예. 민주당이 그때는 선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대로 놔두고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뭐만 했냐면은 검사, 또 방통위원장, 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 의결을 계속했어요. 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 예. 그 직무가 정지가 되면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네. 그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일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 탄핵 소출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보고 나서 국회가 이제 와서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 스스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정당인지 아니면 지금 붕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건지 예. 하는 걸 스스로 돌아보려야 된다. 왜냐 민주당의 원류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분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5천만 국민의 다음 앞길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네. 다수당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당장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네.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고요. 예. 국민의 미래라고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아마 비상계엄 전에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에만 더 집중을 했던 민주당이 예. 비상계엄 이후가 되니까 뭐 빨리 이제 재판관들 임명도 서두르고 예. 뭐 그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나오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로 뒤바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기 자판이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예. 이게 실제로 파기 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공세를 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파기 자판의 가능성? 예, 그렇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2심 재판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볼 때 충분히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볼 때 스스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은 자판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파기환송하는 거는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거 2심에서 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 그때 환송하는 거고 네. 원래 그렇지 않으면 파기자판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1심, 2심에 거쳐서 충분히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대법원에서 파기한다면 자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 예보관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이면 4월인데요. 4월 1일